건강하고 행복한 소식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말 깜놀 소식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임영웅 인기 행진 대기록 스타 왕중왕 랭킹 51주 연속 1위 소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달해드릴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은요. 야, 정말 이 정도인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강력하다라는 건 알았지만 정말 이 정도인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쾌거 소식이요.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타 왕중왕 랭킹 51주 연속 1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6월 23일 오후 3시부터 6월 30일 오늘 오후 3시까지 집계된 투표 결과인데요. 무려 13만 표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항상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이야기할 땐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당연하게 따라붙곤 합니다. 그만큼 가수 임영웅님의 이 위상과 기록들은요, 우리를 항상 매번 놀라게 만들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투표와 함께 경쟁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요, 트롯맨들인 영탁님, 이찬원님, 장민호님, 나아가 방탄소년단까지 아이돌과 트롯맨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과 함께 투표 결과에서 매번 임영웅님이 1등을 하는데 그것도 51주간 연속 1위다. 자, 이렇게 연속 1위를 당연시하게 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이 쾌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분들의 엄청난 스밍과 투표, 팬 활동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투표, 팬 활동이 단순히 여기에서만 대단하고 말게 되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채널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요,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을 때보다 무려 1000만 뷰가 또다시 돌파됐습니다. 2억 7천만 뷰 돌파 소식을 제가 전달드렸는데, 야, 2억 8천만 뷰로 또 거의 한 5일 정도 만에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5, 6일 전쯤에 2억 7천만 뷰를 돌파했다. 거의 일주일 안에 무조건 1000만 뷰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또 2억 7천만 뷰까지, 20억 7천만 뷰까지. 제가 말이 잘못했습니다. 2억 7천만 뷰가 아니라 20억 7천만 뷰에서 20억 8천만 뷰. 이제 21억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왜 이렇게 매주 조회수가 1000만 뷰씩 폭등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임영웅님의 영상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이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들이요, 단 하나의 영상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수십만 조회수가 달성이 됐고요.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음원 영상이 이제 1000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매된 지 3주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00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도 100만 뷰를 넘어섰고요. 그 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와 관계된 영상들이 전부 다 조회수가 빵빵 뜨고 있습니다. 이러니 일주일에 1000만 뷰씩 증가가 안 되겠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분들이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음원 스밍과 똑같이 유튜브 스밍도 엄청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마무시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다. 그야말로 영웅시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영웅시대라는 단어가 그대로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웅시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MBN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 1억 뷰 찍는 거 아니야? 118주 연속 1위까지 신기록 행진이라는 기사가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MBN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 또 대서특필 뉴스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바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상승해서요, 2021년도 3월 달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 영상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회수가 6,500만 뷰를 돌파하면서 7천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엄청난 대기록을 쌓고 있다. 임영님이 118주 연속 1위의 기록을 차지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도 너무나 어마무시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건 이 당시 때 선운도님과 함께 이야기했었던 이 선물 같은 곡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티스트 임영님은 평점 랭킹에서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같은 이 음원 영상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까지도 그야말로 매일매일 대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기록 아티스트 임영님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저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더 또 초대박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또 초대박 기록이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 들었었던 임영웅님의 이 전문 서적입니다. 출간하자마자 화제 만발, 화제 폭발,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출간되자마자 화제가 된 것 같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담은 28인의 전문가의 인터뷰가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요. 지금 보니까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2위에서 4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공개와 동시에 말이죠.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는 국내 최초로 임영웅 현상을 평론기사로 다뤘던 음악평론가 겸 언론인 조성진의 단행본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음악세계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온 저자가 이번에는 한층 진화된 형태의 인터뷰와 분석으로 344쪽의 방대한 분량의 독보적인 임영웅 탐구서를 완성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출간이 되자마자 벌써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있다니 어마무시합니다. 이 책자를 구매한 팬들의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었다. 임영웅의 팬이라는 김모 씨는요, 일반 기사에서 봐왔던 내용이 아닌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파워가 다시 한번 이제는 서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책자 구매하는 건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흥미가 동하시다면 구매하시면 뭐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아마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꼭 구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만큼 임영웅님이 이 서적 내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많은 곳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자만 해도 28명의 전문가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 한 명을 두고서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쏟아냈다라는 거. 가요계에 지금 이 정도의 인물이 있었나요? 이 최근 수년 만에 정말 이 3, 4년 사이에 이 정도의 파워를 자랑하는 가수가 과연 몇이나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그만큼 임영웅님의 파워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하다라는 걸 아마 한눈에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대기업에게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임영웅님과 함께 했었던 CJ ENM, CGV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이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CJ ENM이 정말 쉽지 않은 상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CJ ENM이 손만 놓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CJ ENM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와 세계 무대 진출로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CJ는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냐? 최근 이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스웨덴과 독일 출장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소시 밑도 끝도 없이 왜 갑자기 경기도 고양시장을 이야기하나요? 자, 경기도 고양시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CJ 라이브시티가 있습니다. 진작에 완공에 다가서야 되는데 지금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멈춰있는 상태죠. 근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고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기업 유치와 투자 협력을 위한 해외 출장을 마무리했다라는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의 미래산업 포럼에서 고양 스마트 시티를 소개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이 기사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베를린 메르세데스 플라츠를 방문했다. 쭉 한번 읽어드리면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 이 경기 고양시장이 독일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쭉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이 메르세데스 플라츠라는 곳은요, 90년대 후반까지 미개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베를린 시정부와 AEG를 비롯한 민간 개발사들의 협력으로 16년 만에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거든요. 현재는 이곳의 수용 인원이 17,000명인 아레나를 중심으로 콘서트, 스포츠, 프리미엄 영화관, 전시장, 호텔까지 연간 1,300만 명이 방문하는 엄청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을 완료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이곳을 탈바꿈시킨 AEG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AEG 그리고 CJ 라이버시티와 경제자유구역 추진 5대 전략 중 하나인 K컬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대하여 AEG와 CJ 라이버시티가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게 어디로 운영을 맡느냐? 야외 4만석 이상의 국내 최대 음악 전문 공연장인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임영님이 차후 공연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창동의 아레나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 고양시장이 이곳 독일에 다시 방문해서 지금 멈춰져 있는 이 CJ 라이브시티, 이제 고양시에 조성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AEG가 이 메르세데스 플라츠라는 곳도 엄청난 지역 발전을 견인한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만큼 고양시에 생기는 CJ 라이브시티도 결국 경기 고양시 자체를 엄청난 관광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EG와 CJNM이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사실 이런 난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임영웅님의 정욱토 콘서트, 또 차후 임영웅님의 실황이 될지 생중계가 될지 모르지만 콘서트 관련 영상이 또다시 CJ의 OTT 서비스화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CJ가 손만 놓고 있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OTT 서비스 CJ-ENM이 티빙이죠. 자, CJ-ENM의 이 OTT 서비스인 티빙의 신임 대표로 이렇게 새롭게 최주희 대표가 선임이 됐습니다. 국내 OTT 업계 최초의 여성 최고 경영자가 됐는데요. 이분이 또 월트 디즈니, 우리 디즈니 알죠? 애니메이션, 만화 디즈니 코리아에서 아시아 및 한국 사업을 맡아 이 국내 런칭 서비스까지 담당을 했고요. 나아가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죠. 이곳에서도 사업 전반을 지휘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티빙의 지금 영업 손실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규모를 메꾸지 않겠냐라는 기대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CJ-ENM의 기업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졌을 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될지 3집 앨범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화 사업과 함께 대기업들과 톱니바퀴가 굴러갈 경우 그 시너지는 어마무시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너지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대기업과 함께 흘러갈 만큼 그 규모와 파급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슈퍼스타, 정말 제 머릿속에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제외하곤 떠올리기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런 임영웅님을 탐내고 있는 곳곳에 많은 기업들과 많은 관련 업체들, 또 부서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절대적 영향력은요, 방송가와 광고계에 이어서 임영웅님과 함께 했었던 많은 관계자들에게서도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통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씨가 직접 발췌해낸 깜짝 놀랄 임영웅님과 함께한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하나하나 전달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키워드, 팬슈머.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팬슈머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려면 우선 이 기사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존 경쟁 내몰린 OTT, 해지 막고 충성 고객 모시기에 열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OTT,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이게 참 황당하게도 지금 이 OTT 서비스가요, 넷플릭스와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이 순서로 해지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그만큼 이 OTT 서비스가 지금 심각한 건데, 이 OTT 서비스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두 군데나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빙이고요. 두 번째가 웨이브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생존 경쟁까지 내몰리게 됐을까요? 자, 대략적으로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존 경쟁에 내몰린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이탈 방어전에 나섰다. 특히나 최근 OTT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킬러 컨텐츠를 중심으로 고정층인 총성 이용자를 사로잡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2분기 평균 해지율은 넷플릭스가 2%, 티빙이 24%, 웨이브가 26%. 이 정도로 지금 해지율이 심각한 겁니다. 물론 순서가 뭐 넷플릭스가 가장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OTT 전체적으로 해지율이 지금 20% 이상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OTT 성장세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심지어 우리나라 티빙, 웨이브 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라던가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라던가 다 판권을 구매해서 서비스한 OTT 사이트잖아요. 분명히 임영웅님을 통해서 대박이 났다고 했는데 정작 이들의 상태를 보니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최대 관건은 얼마나 충성 고객을 확보하느냐. OTT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선 해지와 가입을 반복하는 메뚜기족보다는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와 같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꾸준히 시청해주는 충성 고객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시 영상을 봐주시는 이 수많은 수호천사님들, 최소 수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열정과 응원이 없었다면 제가 이 유튜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OTT 서비스를 하는 이 티빙, 넷플릭스, 웨이브 이런 곳은 사실 이렇게 열렬히 응원해주는 구독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임영웅님의 이 차트 순위를 충분히 OTT가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음에도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임영웅님의 서비스가 그 당시 때는 핫했지만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어진 게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들에게는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막강한 겁니다.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활약을 보고 팬슈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능동적 소비자들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재화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며 나와 가치가 맞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소비를 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소비자가 재화의 필요성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만족도와 사적인 영역으로서 접근을 하며 기업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지 않고 고객의 취향과 니즈를 그대로 반영하는 등 이러한 것을 팬슈머라고 합니다. 놀랍죠? 쉽게 말해서 연예인, 브랜드, 적극적인 팬덤 공세를 펼치는 소비 성향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에게 열광하여서 소비를 해내는 이런 문화를 팬슈머라고 했는데 이제는 브랜드에게도 팬슈머가 필요하다. 이 팬슈머가 이제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바로 K-팝 시장에 새로운 큰 선이 나타났죠. 바로 50대 이상의 장년층 분들이 문화소비 주체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특히 이 중에서 임영웅님의 콘서트, 음원 스트리밍 등등 나아가서는 최근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에까지 역대 유료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년층 팬분들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퇴직 이후 적극적인 문화활동 생활과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OTT 서비스, 저 OTT 서비스 다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저런 커다란 OTT 서비스를 다 확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런 엄청난 OTT를 확보하고 있는 이 대기업들의 이 형태를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 역시 막강한 팬덤, 임영웅님의 영웅시대와 같은 팬덤이 없다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제 이런 라면을 만드는 식품업계, 나아가서는 코카콜라 사례까지 나옵니다. 이 코카콜라가 사실 뉴진스 파워 덕분에 오히려 이미지가 새롭게 개선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동일합니다. 임영웅님이 광고에 썼던 최근 TS 샴푸, 나아가 본죽, 청원 아이스, 얼마나 많은 청정원까지 임영웅님의 파워 덕분에 기업 브랜드와 제품 자체의 이미지가 아예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대중들과 수많은 영웅시대 팬덤분들이 직접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지금 임영웅님을 잡기 위한 노력이 이게 어느 정도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렇게 기업과 광고계를 뛰어넘어서 기업의 브랜드 세계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영향력을 막강히 줬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죠. 임영웅님의 영화 I'm Hero the Final, 바로 CGV와 함께한 역대급 영화죠. 근데 이 영화 대상 2회 우승에 가시권에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기사에 올라온 겁니다.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I'm Hero the Final이 네티즌 어워즈 영화 대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I'm Hero the Final은 최종 관객수 25만을 기록한 바 있으며 네티즌 어워즈에서도 그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54분 I'm Hero the Final은 3,815득표로 영화대상 1위에 올라와 있다. 이는 임영웅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I'm Hero the Final은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영웅이라는 영화와 약 1392의 격차를 벌여주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영웅님의 영화가 이미 상영이 종료됐음에도 계속 투표를 통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런 영화대상 2관왕까지 노리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 파워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겠습니까? 스밍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최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7천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역시 난리가 났습니다. 음원과 뮤직비디오 도합 조회수가요 5,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발매된 임영웅님의 정규 1집 I'm Hero 타이틀곡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가 이제는 도합 조회수 5,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심지어 모래알갱이도 신곡 발표가 된 이후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요. 쇼 챔피언을 2관왕 달성했고 쇼 음악 중심에서도 1위를 달성시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수많은 분들의 사전 투표와 스밍을 통하여 다음 주 음악방송 더트롯쇼, 이번 주말에 있을 음악방송, 큰 기대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하다 보니 사실 연예인이란 직업이 워낙 정말 빛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각종 사건, 사고가 다양한 분야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 중심을 지키고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임영웅이란 가수를 두고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은 초심이 초지일관이다. 처음의 모습과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증언 사례가 또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 KBS 단독쇼, 특집쇼 때 나왔던 비하인드 이야기죠. 임영웅님의 이 비하인드에 제작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 무대를 만드느라 고생하는 스태프분들에게 출연료를 나눠주시고 무대를 잘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더라. 본인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이는 걸로 만족한다고 했다. 이 얘기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미담이 알려지자 임영웅의 훌륭한 인품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미담들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때는 임영웅이 처음 인기가요에 출연한 날로 주로 아이돌이나 발라드 가수들의 무대로 꾸며졌던 음악 프로그램에서 임영웅을 볼 수 있다는 자체로 신선함을 주기도 했다. 인기가요 연출을 맡고 있는 정익승 PD는 인터뷰를 통해 임영웅과 관련된 미담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미담을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자, 어떤 미담을 밝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의 등장에 다시 방송국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업무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임영웅의 사전 녹화를 구경하러 왔었다. 방송국 3층 구석바닥에 앉아 몰래 임영웅을 구경하던 이 미화원 어머니들을 본 임영웅은 곧바로 제작진에게 1층 가운데 자리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놀랍죠? 당시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었던 당시라 관객석은 모두 비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화원 아주머니들은 편안하게 임영웅의 무대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의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무대를 마친 임영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머니들께 직접 다가가서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런 엄청난 미담이 또 당시에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잡기는커녕 가까이 가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때도 임영웅님은 가까이 다가가 어머님들께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던, 너무나 아름답고 눈물 나는 멋진 이 미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업무를 마치고 얼마나 이 축복받는 선물을 참 받게 됐던 건지,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성은 남다릅니다. 근데 이 임영웅님과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같이 했었던 이 MC 벤님도 굉장한 증언을 쏟아냈죠. 바로 5시간 전에 올라온 요 영상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콘서트 댄서를 불명예서 만나다. 바로 불후의 명곡이죠. 자,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자, 바로 MC 벤님이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를 함께 했었던 이 댄서분들을 불후의 명곡에서 마주치게 된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마주쳤는데 이 MC 벤님이 댄서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까르르 웃으면서 다 같이 이 영상을 막 촬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MC 벤님이 당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임영웅님이 자신의 대기실에 직접 먼저 찾아와 아이고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줬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슈퍼스타가 직접 다가와서 먼저 인사를 건네줬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함께 했었던 이 댄서분들도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MC맨님은요, 이제는 뭐, 원래도 좀 유명한 업계 사전 MC였지만, 안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고, 수많은 연예인들과 함께 각종 행사와 각종 콘서트, 가요 무대, 엄청난 곳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임영웅님과 함께 한 분들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임영웅님의 후담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감격적인 이야기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